우리 부모님 세대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은퇴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 큰 질문이 남습니다. 은퇴 후 삶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1,0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모들이 한꺼번에 은퇴를 시작하면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값의 문제를 넘어 우리는 은퇴 후 삶의 안정과 행복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준비의 관점에서 1,000만 은퇴 세대가 가져올 변화와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집값만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와 대비책을 함께 고민해 보시죠. 집값 대폭락 신호, 1,000만 베이비 부머 은퇴가 불러올 충격적 결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베이비 부머 은퇴와 집값 이야기입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서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은퇴를 앞둔 세대가 1,000만 명이라니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거라는 걱정이 당연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은퇴 후 집이 짐이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내 집이 노후 자산의 핵심이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사례 1. 박씨 부부의 이야기. 박씨 부부는 서울 외곽에 2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갖고 있었어요. 집값이 꽤 올랐죠. 그런데 은퇴 후 소득이 끊기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리비, 재산세, 유지비 등이 매달 큰 부담이 된 거예요.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데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예상보다 훨씬 컸던 거죠. 결국 그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집을 팔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어요. 월세 대신 전세로 살며 생활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여유로운 삶을 꾸리게 됐죠. 교훈. 내 집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은 이해하지만 은퇴 후에는 유지 비용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집값 상승이 자산을 불리진 않지만 집이 곧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집을 팔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집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례 2. 김씨의 선택. 김씨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맞이하면서 수도권의 오래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집값은 꽤 올랐지만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에 현금화하지 않고 고민만 했죠. 그러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결국 뒤늦게 집을 매도했어요. 만약 더 일찍 팔았다면 그 돈으로 소규모 임대 사업을 하거나 은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요. 늦게 팔게 되니 집값 하락 시점에 팔게 되어 손해를 보았습니다. 교훈. 집값이 아무리 중요해도 필요할 때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어떻게 확보할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3. 은퇴 후에 가치 있는 삶은 집이 아닌 삶의 질에서 온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진정한 행복은 집의 크기나 위치가 아니라 삶의 질에서 나옵니다. 사례 3. 이씨 부부의 전원생활. 이씨 부부는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 후 둘 다 도시에 머무는 것보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죠. 그들은 아파트를 매도하고 지방에 작은 전원주택을 구매했어요. 텃밭을 가꾸고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소박한 삶 속에서 만족을 찾게 된 거죠. 교훈. 집이 자산임은 분명하지만 은퇴 후 중요한 건 삶의 가치입니다. 적당히 작은 공간에서 부담 없이 살며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집값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선택. 지금 1,000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겁니다. 이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건 우리의 은퇴 전략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따져보세요. 집을 매도할 경우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집의 크기나 위치보다 내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마무리하며 집값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와 시장 흐름에 휘둘리는 대신 나만의 은퇴 플랜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 행복은 집이 아닌 삶의 질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베이비 부머 은퇴와 부동산 시장, 당신의 은퇴 전략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부동산 시장과 개인의 은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뉴스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집값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만으로 은퇴 후 삶을 계획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은퇴 후 삶을 집이라는 자산과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입니다. 은퇴 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 먼저 부동산 시장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1,000만 명의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맞이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서 큰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거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선택이 개인적인 문제 같아 보여도 집값에는 커다란 파장을 미치죠. 1. 베이비 부머 은퇴가 불러올 주택 매도 증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현금화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는 유지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매물이 증가하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 많은 은퇴자가 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지방의 부동산 수요를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동시에 수도권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특정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다른 지역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은퇴 후 집과 삶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라.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니 이제 중요한 건 나의 은퇴 전략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1. 집은 자산일 뿐 삶의 중심은 아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이 내 집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지비용, 세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수리비 등은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만약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집을 유지하는데 매달 얼마나 들어가는가? 은퇴 후에도 이 집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만약 집을 팔게 된다면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2. 다운사이징 작아져도 풍요로운 삶. 은퇴 후 다운사이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 있습니다. 큰 집을 유지하는 것보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는 돈을 생활비나 여가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사례. 김씨 부부는 서울에서 40평대 아파트에 살았지만 은퇴 후 전세금을 돌려주고 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고민 끝에 서울 외곽으로 이사하면서 생활비를 절감하고 여유 자금을 활용해 여행과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인생은 더 풍요로워졌다는 말이 그들의 이야기죠. 전문가 팁. 다운사이징은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집에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3. 집을 현금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확보하라. 현금이 부족한 은퇴자들에게 집은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집이 단순히 자산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도구로 활용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전문가 팁. 집을 현금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주택연금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 매도 후 소규모 임대 사업 현금화와 동시에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집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 생활비를 줄이면서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 집값이 아닌 나의 선택이 좌우한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례 삶의 질을 바꾼 이씨 부부. 이씨 부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을 구입해 텃밭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남는 돈으로 여유 자금을 마련하고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집은 자산에서 삶의 터전으로 변했죠. 단순히 집의 크기나 위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결과입니다. 결론 지금부터 준비하라. 천만 베이비 부머의 은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요동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나의 삶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집을 자산으로 보는 대신 현금 흐름으로 연결할 방법을 찾으세요. 다운사이징이나 지방 이주 같은 결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퇴 후 진정한 행복은 삶의 질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결국 중요한 건 집값이 아니라 집을 통해 만들어가는 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풍요롭고 안정적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